최근 일부 매체와 온라인 공간에서 일본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했다는 말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한 문장만 놓고 보면 마치 큰 충격이 벌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걱정부터 앞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사실과 해석을 차분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했는지 알아보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가 전면적인 한국산 반도체 수입 금지를 발표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 품목이나 특정 거래 구조에 대해 규제 강화나 행정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져 온 한일 간 경제와 기술 분야의 긴장 관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쌓여온 결과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나라입니다. 반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해왔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두 나라는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해왔고 필요할 때는 서로 의존하면서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보이면 각자의 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번 논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본이 한국산 반도체를 전면적으로 막는 선택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기업들 역시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깊게 얽혀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으면 상대뿐 아니라 자신도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책은 금지라는 표현보다는 관리 강화, 절차 조정, 조건 변경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가 크게 퍼지는 이유는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가전은 물론 군사와 인공지능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도 과장되기 쉽고 불안 심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보다 자극적인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재 위치입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시장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조치 하나로 산업 전체가 흔들릴 만큼 취약한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공급망을 더 분산시키고 기술 자립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실 과거를 떠올려보면 석유 파동이나 무역 분쟁 때마다 비슷한 걱정이 반복됐습니다. 당시에도 위기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조가 조정되고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긴장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흐름입니다. 이번 논란은 한국 반도체가 위기에 빠졌다는 신호라기보다 오히려 한국 반도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생겨난 마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었다면 굳이 견제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나친 공포보다는 냉정한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일본이 한국산 반도체를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했다는 표현은 사실을 단순화한 말에 가깝습니다. 실제 상황은 훨씬 복잡하고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극적인 한 줄 뉴스에 흔들리기보다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산업이 아니며 한국 역시 이미 여러 번의 도전을 넘겨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불안보다는 흐름을 읽는 눈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한국 반도체의 위치는 여전히 세계 중심에 가까이 놓여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일본이 행정 절차를 강화하고 규제를 까다롭게 적용한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뉴스 제목만 보면 당장 공장이 멈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반도체 산업의 움직임은 훨씬 느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반도체는 주문에서 생산, 납품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산업입니다. 이미 계약된 물량은 하루아침에 취소되기 어렵고 대체 공급처를 찾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발표되더라도 즉각적인 충격보다는 서서히 방향이 조정되는 방식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과도한 불안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일본 기업들 역시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전자와 자동차, 산업 장비 분야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없이는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한 차단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는 금지보다는 관리입니다. 절차가 길어지고 서류가 늘어나며 승인 과정이 까다로워지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지만 산업 전체가 멈출 정도의 충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은 기업들이 공급망을 점검하고 거래 구조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 역시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수출 규제와 무역 갈등을 경험했고 그때마다 대응 방식을 축적해왔습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거래처를 넓히고 기술 경쟁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이런 경험은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께서 겪어오신 과거를 떠올려보면 경제와 산업은 늘 갈등과 조정의 반복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위기처럼 보였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구조 개선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끝이 아니라 과정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시선을 조금 넓혀보면 이 문제는 일본과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공급망은 이미 전 세계가 연결된 구조이고 한 나라의 판단이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역시 이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양국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입니다. 위기가 반복될수록 산업은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결국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흐름을 들여다보면 산업의 방향은 단순한 손해와 이익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기간에 대체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특정 국가에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공급처로 옮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술 표준과 설계, 생산 공정이 오랜 시간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긴장 국면이 길어질수록 조정과 협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의 위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싸게 공급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없으면 곤란한 존재로 인식되는 방향입니다. 품질과 안정성, 대량 생산 능력까지 함께 갖춘 공급처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강화될수록 거래 조건을 다시 협상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식입니다. 한쪽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시장으로 물량을 조정하고 장기 계약과 단기 계약을 나눠 위험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쌓이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위기 때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입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께서 겪어온 과거 산업 현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규제와 갈등이 위기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산업 체질이 개선되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역시 그런 길을 걷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반응보다 흐름을 읽는 시선입니다. 당장 불편해 보이는 조치가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차분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하루 이틀의 뉴스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깊은 산업입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옮겨갑니다. 이런 갈등과 조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입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더 크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의 흐름을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움직임과 한국 반도체의 대응은 단순한 양국 문제를 넘어 세계 반도체 질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더 이상 개별 국가의 산업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함께 얽혀 돌아가는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각국은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이 끊기면 산업은 물론 국가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각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바로 기술과 생산 능력입니다. 반도체는 공장을 세운다고 바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숙련된 인력과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경험, 안정적인 수율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갖춘 나라는 많지 않고 한국은 그중 하나로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거론될수록 완전히 끊어내는 선택보다 조심스럽게 조정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또 다른 강점은 속도와 대응력입니다. 외부 환경이 바뀌면 설비 투자 방향을 조정하고 제품 비중을 바꾸며 고객 구성을 재편하는데 비교적 빠르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런 유연성은 위기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산업 내부에서는 이런 조정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주목하실 점은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이 반드시 약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영향력이 커질수록 견제와 압박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의 상황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시험대에 오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갈등을 어떻게 넘기느냐보다 이 과정을 통해 어떤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국면이 있었고 그때마다 산업은 한 단계씩 변해왔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당장의 수입과 수출 숫자보다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하게 만드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누가 공급망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누가 조정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지만 지금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관심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반도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만들어낼지입니다. 이 판단이 앞으로의 반도체 질서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야기는 보다 현실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갈등과 조정의 흐름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감정이나 정치적 선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필요한 곳에 필요한 품질과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쪽이 선택받게 됩니다. 일본 역시 이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강화하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수는 있지만 시장 전체를 거슬러가는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자국 산업 역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깊이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책은 단절보다는 조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기업 간 협상과 절충이 반복됩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런 환경에 대비해 이미 방향을 바꿔왔습니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거래선을 다변화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세분화하는 전략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구조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단기 뉴스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기술 격차입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공장을 옮긴다고 해결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설계와 공정, 수율 관리까지 모두 경험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이 격차는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고 그래서 공급망 재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한국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이유가 됩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께서 과거 산업 현장에서 보셨던 장면과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규제와 갈등이 커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실력이 있는 쪽이 중심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도체 역시 그런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은 빠르게 나오지만 산업의 판단은 훨씬 느리고 신중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위기와 기회가 함께 놓인 국면입니다. 외부 압박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구조를 점검하고 경쟁력을 더 분명히 드러낼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결론은 하루아침에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국적보다 신뢰이고 선언보다 지속성입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지금의 논란은 한국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기보다 오히려 그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선택이 세계 반도체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이 끝난 뒤에도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서 완전히 사라질 나라는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그 중심에 가까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할 것은
이 논란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남기느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와 절차 강화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상황은 오히려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이런 흐름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 투자와 인력 확보를 지속하고 핵심 공정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특정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거래 구조를 분산시키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께서 오랜 시간 경제와 산업의 변화를 지켜보며 느끼셨듯 진짜 위기는 준비가 없을 때 찾아옵니다. 반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도 관리 가능한 변수로 바뀝니다. 반도체 산업은 특히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없는 대신 하루아침에 따라잡히지도 않습니다. 이번 논란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은 결국 한 가지 사실로 모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국가 간 감정이나 선언으로 좌우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필요로 하는 쪽과 공급할 수 있는 쪽의 현실이 맞물려 돌아가고 그 안에서 신뢰와 실력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단기 뉴스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디까지가 소문이고 어디부터가 사실인지를 구분하며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국면을 지나왔고 그때마다 구조를 보완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두 나라의 조치가 아니라 세계 시장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입니다. 안정적인 공급과 검증된 기술, 지속적인 대응 능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지금의 논란은 끝이 아니라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을 차분히 지켜본다면 자극적인 제목보다 더 분명한 사실 하나가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흔들리는 듯 보일 때 오히려 방향을 더 또렷하게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 속에서 한국 반도체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논란이 우리에게 남기는 결론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일본이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가 반도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어느 한 나라의 선택으로 흔들릴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나라의 산업과 일상, 국가 운영이 이 한 분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 금지라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는 있지만 실제 산업의 움직임은 훨씬 냉정합니다. 필요한 곳에는 결국 공급이 이어지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가진 쪽이 선택받습니다. 선언은 하루 만에 나올 수 있지만 공급망은 수십 년의 축적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가 다시 확인한 것은 자신의 위치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미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배제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압박이 커질수록 완전한 단절보다는 조정과 협상이 반복되고 소문은 커지지만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께서 겪어오신 지난 수십 년의 경제 흐름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위기처럼 보였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준비된 쪽이 결국 중심에 남았습니다. 반도체 산업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지나며 분명해진 사실은 하나입니다. 반도체의 시대는 가격이나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단기 뉴스로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도 과도한 낙관도 아닙니다. 흐름을 읽고 구조를 이해하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구분하는 시선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미 여러 차례 그런 시험을 통과해왔고 이번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일본의 조치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가 반도체를 대하는 태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한국 반도체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중심에서 말입니다. 결국 이 논란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자극적인 제목이 쏟아지지만 산업의 실제 움직임은 그런 속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정치적 구호나 감정적 대응으로 좌우되는 분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신뢰와 기술, 그리고 공급 능력 위에서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수입 금지라는 말이 불안을 키울 수는 있지만 세계 시장은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지, 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는지, 누가 다음 세대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단기 갈등이 아니라 장기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의 위치는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미 세계 산업의 흐름 속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쉽게 배제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압박과 견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그럴수록 산업 내부에서는 더 냉정한 대응과 준비가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소란스러워 보여도 안에서는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께서 지나온 경제의 굴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라는 말이 반복될 때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준비된 쪽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은 쪽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반도체 산업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한국 반도체가 얼마나 세계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단기 뉴스가 지나간 뒤에도 남는 것은 기술과 신뢰, 그리고 꾸준히 쌓아온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태도는 분명합니다. 과장된 공포에 휘둘리지도 말고 막연한 낙관에 기대지도 말아야 합니다. 대신 흐름을 이해하고 구조를 읽으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해석인지 구분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중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하나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 하나가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마다 한국 반도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가 더 또렷해집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세계 산업의 한가운데에서 말입니다.